다른 매체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네. 위원장, 네. 심의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던데 네. 박 기자는 혹시 뭐 아는 게 있나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예. 네. 정치 심의 이런 게 항상 논란인데 정치 심의가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이 추천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논란은 추천 구조가 계속 되는 한 뭔가 바뀔 수가 없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정철은입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18일인데요. 녹화 날은 18일입니다. 네. 네. 눈이 오는 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들 힘들지 않나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힘듭니다. 그 애기들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애들이 눈사람 만들자고 하지 않나요? 예 네.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요. 한번 만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든 적 있습니다. 힘드실 텐데 괜찮으셨어요? 괜찮죠. 네. 괜찮죠. 예, 아버지의 의문이고요. 네. 행복합니다. 네, 선배. 그러면은 행복한 아버지 생활 이렇게 억지로 행복을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미디어 오늘 기자니까 네. 미디어 오물오물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가져오셨나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바뀝니다. 네, 지금 현재 위원들은 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이제 바뀔 위원회는 이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데요. 29일까지 지금 현직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 29일에 끝나니까 이제 막 얼마 안 남았네요. 누가 될 것인가 한마평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 입장이나 이런 관련 언론 단체들 그리고 또 시민들도 이제 민감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위원이 되는지.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9명입니다. 이 9명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9명. 네, 위원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께서는 이제 말 그대로 방송, 통신을 심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지상파 채널, 예. 종편 채널, 또 전문 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뭐 엠넷이나 또 우리 좋아하는 TVN 채널들, 케이블 채널까지. 뭐 낚시 TV, 온갖 종류의 채널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이 채널들이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시고 또 통신 쪽은 뭐 이제 지난해 한창 논란이 됐던 뭐 디지털 교도소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들 또 도박을 알선하는 사이트 뭐 의약품을 파는 사이트 전부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들을 심의를 하십니다. 음란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또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를 입는 사람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막 어디 올려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로 이제 전화를 받고 민원 처리를 바로 합니다. 24시간으로. 이쪽이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방통위에 가가지고 이제 차단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송, 통신 저희 생활에서 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제재를 내릴 수 있고 재판같이 받으니까 그리고 그 제재를 받으면 벌점이 붙는데 그 벌점이 나중에 이제 재승인 제어가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벌점이 쌓이면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분들께서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사 가서 예능 PD나 드라마 PD분들 만나면 제일 무서워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제 PD분이나 뭐 관계자분들을 직접 불러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실수했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니까요. 9명의 위원들께서.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뭐 누가 뽑히는 건가요? 누가 뽑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다 정치권의 입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뭐 공영방송 KBS나 뭐 MBC 이런 또 다른 언론 단체 기관들에서도 정치권의 입김을 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이 미디어 개혁 같은 것들이.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똑같은 게 9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정부 여당 추천.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랑 정부 청와대 이쪽에서 추천을 할 수 있고, 이제 3명 몫이 국민의힘 같은 야당 쪽에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이렇게 6대 3의 비율로 하면 뭔가 그 정부 여당 쪽 입김이 셀 것이다. 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정치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더 중요해지는 네, 상황. 맞습니다. 근데 이번 5기 때도 어김없이 그런 지금 네, 인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여서 최근에 어떤 뭐 논란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좀 특이하게 정부 여당에서 정부 여당 쪽 추천으로 보일 사람을 그렇게 한마평에 올리지 않고 좀 다른 쪽 사람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정부 여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좀 관련이 덜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그 국회의장님께서 추천하는 몫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위원장 바로 밑에 부위원장 자리, 네, 위원 자리였는데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신데, 네. 이장석 전 MBC 보도국장이라는 분을 이 자리에 추천을 해서 결국에는 이분이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자진 철회를 합니다. 왜 비판을? 네, 이장석 전 MBC 보도국장께서는 그 이명박 시절에 그 MBC 사장을 하신 김재철 사장님 그 시절에 이제 보도국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그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이 많았습니까? 그 정권에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보도국장께서 이제 MBC, 지금 현재 MBC 그 언론노조 MBC 본부의 이야기로는 그때 이제 이장석 전 보도국장 당시 때 노조 탄압도 너무 심했고, 그다음에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뭐 4대강 사업이나 이제 정권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보도를 못하게 이제 좀 외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다고 제가 해요. 기억하기로는 김재철 사장이 2010년 초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내정했던 첫 번째 보도국장이 이장석 보도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는 기억하세요? 저 그때 저 그때 고3이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때도 기자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창 수습 기자 시절. 그러셨어요, 선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던 인물로 기억을 하고 되게 잘 나갔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그 목포 MBC 사장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엄청나게 나쁜 짓은 안 하셨을지 뭔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이제 힘들기보다는 뭐 보도국장이나 사장 같은 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뭐 그래도 편안히 기리지 않았을까. 국회의장은 이장석 전 보도국장을 왜 추천하려고 한 건가요? 뭐 한간에는 이제 그 팩트는 두 분 다 대전고 출신입니다. 근데 대전고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을 추천했다고 하기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제 언론 단체들이나 뭐 MBC 쪽에서는 이제 이런 친소 관계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에서 계셨던 분인 거죠. 이장석 전 보도국장께서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자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왜 이 사람을 앉히려고 했나, 부위원장으로, 5기 부위원장으로. 네, 그것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도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철회를 하더라도 내놔라. 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당 말고 야당에서도 네.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인사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아, 야당은 예. 그 황성욱 상임위원이라고 이제 정광삼 전 상임위원이 사기 때 그 정치권으로 그 나가시려다가 이제 대구 쪽에 출마하려다. 네, 출마를 하려다가 이제 예. 그게 딱 포착이 돼서 이제 언론 기사가 나가고 결국에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방송법을 위반해서 나가게 되십니다. 네. 네. 근데 그 후임으로 황성욱 상임위원이 추천이 돼서 이분이 아마 연임을 5기 때는 하실 네.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랑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화마평에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네, 가능해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네, 네. 뭐 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KBS 이사회, EBS 이사회 그리고 뭐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대주주죠. 네. 거기까지 소위 공영 언론사라고 할 만한 곳들 그리고 이제 심의처럼 그런 어떤 콘텐츠를 심의하는 어떤 기관, 언론 기관 일종의 모두 다 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고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그 어떤 제작의 자율성, 보도의 자율성, 그리고 심의의 자율성까지 모두 다 가로막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 예, 바꾸자라고 했는데 안 바뀌네요. 네. 네, 안 바뀌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천된 인사분이 또 이제 뭐 그 김인규 사장 시절에 또 KBS 보도국장을 하신 분, 뭐 이장석 전 MBC 보도국장이랑 어쨌든 비슷하신 분이에요. 비슷한 스펙이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분이 추천되고 있어서 이제 정부 국민의힘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분이 추천되고 아니요, 여당에서. 여당에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아, 김인규 사장 때 잘 나왔던 네. 아, 네, 어쨌든 신선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래서 난리인 건데요. 사실 이런 난리가 안 나려면 그냥 정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렇게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그 5기 심의도 제때 꾸려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계속 누구 나오면은 안 된다, 누구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7개월간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위원들 인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개월간 그 위원들이 없는 상태로 심의만 계속 쌓여가고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이제 사기가 출범하고 나서 되게 힘들었고 저희 기자들도 너무 심의가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한 번에 4시간, 5시간씩 해버리니까 이게 그 노동 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5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되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번 그 논란 중에 그분께서 이제 하신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언론노조, 뭐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뭐 이런 언론 단체들 분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랑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최종선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이 지난달부터 사실 과방위 의원실을 돌면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그런 좀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인선이 돼선 안 되고 좀 방송을 잘 아는 사람, 통신을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또 광고 쪽도 심의를 하는데 그 광고가 그 홈쇼핑
저희가 홈쇼핑 채널들도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되게 활발하게 사기심의위원회가 그 제재를 내리고 좀 잘못된 점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실 수 있는 사람, 뭐 여성, 뭐 노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좀 여러 분야에서 또 심의위원들의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이면 충분히 이제 각계각층에서 올 수 있는데,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녔는데, 정작 이제 딱 이렇게 인사 시즌이 되니까 그런 이제 모양새가 아니더라. 구태가 반복되고 그냥 반복되고 있더라. 예. 결국에는 그냥 자기 사람 씹는데 급급하고 계속 반복이고, 빨리 하루빨리 이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그냥 근본적으로 그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부장은 네, 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이번 달 말까지는 그 어쨌든 현행제도대로라면 추천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좀 논란이 좀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후보들도. 네. 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진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지금 정부 여당 6명, 야당 3명 이런 추천식의 구조라면 그냥 이번 5기 위원들도 계속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인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매체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위원장, 심의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던데 박 기자는 혹시 뭐 아는 게 있나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한 가지 덧붙여서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오히려 그러니까 사기 때는 안 된 게, 정립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뭘 해도 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온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좀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같은 것들도 이번에 이 사기 심의위원회에서 신설된 것이고, 또 이게 뭐 정치 색깔이 아예 없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제 5기 때는 어느 정도 사기가 그래도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뭐 방송이건 통신이건 광고건 디지털 성범죄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 심의 이런 게 항상 논란인데, 정치 심의가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 이 추천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 논란은 추천 구조가 계속 되는 한 뭔가 바뀔 수가 없고요. 그래서 특별한 과제라기보다는 이 사기위원회가 해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게 들고. 사기 심의위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이렇게 잘했다고 또 칭찬해 주시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시민분들이나 방송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지나친 심의다. 아니면 시민들께서는 너무 심의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여러 목소리 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잘한 건 잘했다고 되게 하죠. 어렵게 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다 쉽게 하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 5기 인선 비롯해서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과제, 그리고 4기 방송통신심의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아마 뭐 박 기자나 미디어오늘은 지속적으로 아마 또 취재 보도를 할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담스럽게 자꾸 밖에서 편집국장님께서 보고 계셔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미디어오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